안녕하세요. 화요일 밤 완초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채널지기님께서 참여하시지 않으시고 저희들끼리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률 부분을 공부해 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을 먼저 공유해 보겠습니다. 음, 네, 다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요 부분을 공부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확률 용어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있는 단어들을 전에 저희 채널지기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단어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딱히 순서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이제 돌아가면서 본인이 할 차례가 되면 한 번씩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한 분이 먼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혹시 여기 있는 용어들이 어 전부 다 이 용어들을 알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그냥 읽어보는 데 의의가 있을까요? 네, 네, 맞아요. 그거를 아, 네. 저희가 미리 알고 저희가 지금 스터디를 채널지기님께서 자료를 주시니까 어, 그거를 저희가 뭐 미리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오고 뭐 그럴 시간이 있지는 않고 그래도 좋겠지만 안 그러더라도 스터디 시간에 서로 뭐 단어도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단어 중에 아시 어떤 걸 아시시면 설명해 주셔서 좋고 아니면 그냥 읽어보고 이건 이걸 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아 스님 안녕하세요. 음. 저희 돌아가면서 단어를 읽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뜻인지 추정하거나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적당히 본인의 차례가 왔다 싶으면 한 번씩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저는 그 실험부터 읽어볼게요. 그 실험이란 관찰 가능한 결과를 수반하는 활동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뭐 제가 더 아는 부분은 없는데, 여기서 관찰한다는 거가, 음,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다른, 어, 넓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좀 궁금하네요. 예, 그게 음,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남겨두고 뒤에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보면서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또 이제 다른 용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분. 네, 제가 피본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결과 같습니다. 자, 음, 앞으로 예제에서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전을 던질 경우에 동전의 앞면 혹은 뒷면이 각각의 피본점이 돼서 실험으로 관찰할 수 있는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 제가 표본 공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을 때 실험의 모든 가능한 표본점을 포함한 집합인데, 그래서 실험의 결과
중 하나인 표본점이 여러 개의 표본점이 다 포함되는 그런 집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지금 고영아 선생님, 네, 표본점, 그 표본점과 표본공간이라는 말에서 좌표가 떠오르긴 하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건 2는 실험의 표본 공간의 임의의 부분 집합, 공집합 및 전체 집합을 포함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음, 네, 사건도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쓰는 단어의 용도와 다른 것 같아서 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 용어씩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용어를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혹시 여기서 다른 의문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하면서 생각이 들은 점은 표본 공간이 실험의 모든 가능한 표본점을 포함하는 집합이라고 하였는데, 실험을 했을 때 그 모든 가능한 모든 표본점을 항상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음. 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희 예제로 넘어갈까요? 한 그러면 가지, 네. 네, 요거는 제가 이해를 똑바로 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음, 두 사건의 합집합 경우에는, 어, 사건 E에 대한 표본점들이 있을 거고, 그 사건 F에 대한 표본점들이 있을 건데, 어, 그것들의 합집합, 그러니까, 음, E에도 아니죠. E와 F의 합집합을, 두 사건의 합집합이다. 음, 요거는 진짜 그 확률로 말고 집합에서의 그냥 그 합집합의 개념으로 보면 그냥 정확하게 같으려나요? 음, 저도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음,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아, 네, 음,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의 눈을 6개잖아요. 6개인데 여기서 이제 눈이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E라고 하고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F라고 했을 때 음, E와 F의 사건의 합집합은 주사위 전체 눈이 나오는 합집합이자 표본 공간 그 자체가 될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그 아래에 있는 교집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 이하의 눈 그리고 짝수의 눈 이런 음, 식으로 하면은 이제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표본점이 이로 나오는 그 눈이 나오는 주사위 눈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이게 추상적으로 설명하면은 딱 안 잡히는데 예시를 들어서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희삭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짝수, 홀수 예보다 이 이하의 눈이랑 짝수의 눈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었을 때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의 개념이 더 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집합은 보통 5월의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교집합은 엔드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A이거나 B이거나 그러니까 A에만 속해도 되고 B에만 속해도 되고 A와 B 둘 다에 속해도 되고 그게 5월이냐면 교집합 같은 경우는 end니까 A에 저희가 이제 집합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A에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해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수학에서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의 개념을 5월과 end에 대응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잘 안 되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분들 굉장히 편안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씩 풀릴 수 있으니까요. 음, 그러면 네, 또 있으신가요? 그 예시 들어주셔가지고 그 합집합 부분은 이해가 잘 됐고요. 음, 생각해보니까 그 확률이나 이런 음, 사건, 이런 것들을 집합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기존 집합의 그냥 합집합과 교집합 개념은 아는데, 그거가 좀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건으로 대입했을 때. 근데 예시 들으니까 조금 더 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예제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저는 혹시 그 네. 사건 2 거기 개념에서 네. 그 부분집합이 뜻하는 게 그냥 뭐 그냥 부분의 그냥 뭐 이렇게 임의의 그냥 어떤 뭐라고 해야지? 그 전체에서 표본 공간에서 그냥 선택된 그냥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랜덤한 집합. 음, 근데 사건마다 이제, 아까 황희상 선생님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뭐, 짝수의 눈, 이 이하의 눈, 소수의 눈, 음, 그런 식의 조건이 달려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그, 표본 공간을 벗어나진 않는 것.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 음, 저도 그 부분집합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기억나는 그 부분집합의 정의가 음,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가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그게 음, 이제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그 주사위 예시에서 전체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할 때, 이제 숫자 1, 2만 들어있는 집합은 그 1, 2라는 원소, 1과 2가 모두 1, 2, 3, 4, 5, 6에 포함되니까, 예를 들면, 그 전체 표본 공간의 그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진도를 막 나가야 될 그, 어, 그 어떤 목표 진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정도씩 하고 그냥 시간 될 때까지만 이야기하다가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음, 사건 2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실험이 딱 있잖아요. 딱 실험이 되면 이제 표변점들이 생기고, 이제 표본점들이 모여서 표본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들의 표본점이 정해지는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삶은 주어져 있고 그 음, 삶에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표본점과 표본 공간이 정해져서 우리의 삶이 이제
경로가 정해지는 것처럼 어떤 이 실험 자체는 이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의미가 없는 어떤 객체들이 주어지는 그런 사건들의 뭉터기고, 여기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사건으로 이 뭉터기를 부분적으로 분할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는 게 이제 사건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좋은 그 의견이십니다. 황희석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생각이 난 게, 의미 부여라는 부분이 조금 저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동전 던지기라는 실험을 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관찰 가능한 결과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의 그 아주 얇은 옆면으로 섰을 음, 때라던가, 동전을 던졌는데 뭔가 우주에서 던지면 이게 뱅글뱅글뱅글뱅글 계속 돌아서 앞뒤가 안 정해진다거나 음. 하는 것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앞과 뒤라는 거가 나온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맥락적이라고 해야 될지 뭐 저 용어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학생들 좀 가르치기도 하면서 확률 경우에서 문제를 많이 보게 되니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른 재미있는 뭔가가 올라가고 있네요. 그 좀 수학의 다른 단원들과 조금 다르게 되게 많은 부분을 어떤 상식과 저희가 공유한다고 전제되는 관념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전을 던져서 옆으로는 거의 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그게 일반적인 뭐 상식 아니면 그냥 그런 관념이 공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제가 이 문제 좀 전반적에 깔려 있고, 그런 상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어, 이게 내용도 실제 상황을 많이 들고 있고, 그런 좀 그 언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음, 이제 그 부분을 어떤 언어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공유하고 있다. 그런 전제가 있는 단원 어떤 파트라고 느껴집니다. 음,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예제 1번부터 그냥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나서셔갖고 이제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가 뭔지 설명도 해주시고 풀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어,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제 1번 한번, 어, 누군가 시작을 해볼까요? 입니다. 네. 예제 1번은 동전을 던져서 앞뒤 중에 어느 쪽이 나오는지 관찰하는 실험인데, 음, 이때 표본 공간이, 제가 위에 이렇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모든 가능한 표본 점들의 모음이었나요? 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본다면, 어, 표본점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동전이 앞면 나왔을 때가 하나가 있고, 다른 거 하나는 동전이 뒷면 나왔을 때. 총 두 가지의 표본 공간이 있을 것 같고요. 음. 어, 근데 이 실험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나열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그게 표본 공간과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나열해 보면 저희가 이제 또 수학에서는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펜을 쓰실 수 있으면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조금 대신 써보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나열하는 방법도 어, 음,
그걸 또 어떻게 나열해야 될지 저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펜을 잘 지금 사용이 안 되시면 제가 대신 써드리겠습니다. 막 따로 막 패드나 이런 건 없는데 혹시 마우스만으로도 이렇게 그릴 수가 네, 있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희서 좌측 선생님, 하단에 주석 그 어, 있거든요. 그걸로 펜 조작 가능합니다. 음, 음, 고영아 선생님 하셨어. 음, 네, 요거군요. 네, 네, 네. 그래서 발생 가능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우선 이거 되겠네요. 음, 이렇게 저는 하나 적을 것 같은데요. 음, 뭐 D도 이제 적겠지만 제가 지금 이 마우스가 조금 느려가지고 앞만 한번 적어. 음. 또 다른 분들, 어, 이 실험에서 다른 분 또 다르게 적을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의견 있을까요? 아, 네, 제가 한번 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전을, 동전이죠. 네. 던지면은 이제 앞과 뒤가 있겠죠. 근데 음, 이게 지금 이동준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거는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앞과 뒤밖에 음,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음, 피본 공간은 앞과 뒤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거 뒤에 있는 문제들을 좀 쭉 봤는데 음, 이렇게 원소 나열법만으로는 표본 공간을 그려내기에는 음, 이 표본점들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음, 그런 실험들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x 배 x는 이제 뭐 앞과 뒤 음, 이런 식으로 음,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나타내면은 이제 표본 공간을 음, 표시할 수 있고 이제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개념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표본점이 이제 사건 실험의 결과로 앞과 뒤라는 이제 표본점이 있는데 이 표본점 자체를 또 사건으로 의미를 부여를 해도 되는 건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사건과 표본점 자체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표본점은 실험의 결과 중 하나고 사건은 표본점들을 표본관 임의의 부분 집합으로 이제 표본점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제 표본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명석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그러면 다른 분들 그러면 표본 공간, 표본점, 사건에 대해서 어, 그 관계를 이해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희가 답을 말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런 관계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는 이제 황희석 선생님께서 음, 방금 음, 의견을 제기해 주신 부분을 들으니까 저도 그게 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음, 어, 동전 던지기를 예로 들면 표본 공간은 음, 앞과 뒤를 포함하는 게 표본 공간인 것 같은데 그때 이 표본점은 앞이 하나가 있고 뒤가 하나가 있어서 총 두 개잖아요. 근데 아까 그 정의에 따르면 사건이라는 거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공집합, 음, 그리고 앞 하나가 있는 집합, 음, 뒤 하나가 있는 집합, 그 다음에 앞, 뒤가 있는 집합 총 4개잖아요. 음, 근데 그 4개 중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이라고 하면 음, 앞과 뒤가 동시에 나오는 거는 아까 그 뭔가 우리의 상식에 기반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게 발생 가능하냐 했을 때는 음, 발생할 수 음, 없다라고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인 경우에도 동전을 던졌는데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거라고 만약에 음, 이해를 한다면 그것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음, 어, 네, 부분 집합이기는 하지만 발생 가능한 거는 앞 하나가 있는 집합과 뒤 하나가 있는 집합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아, 좋은, 네,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서 너무 이해가 잘 돼서 네. 감사합니다. 음. 저는 동전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 음. 그러면 저희가 다음 예제를 해볼까요? 다음 예제 어떤 분이 해보실까요? 문제가 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아하, 이렇게 돼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됐죠? 음, 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사건 E가 있고 사건 F가 있으면은 사건 E와 F의 합집합은 2, 4, 6, 1, 3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음, 그리고 E와 F의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포함되고 있는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E와 F는 이제 공집합이 되겠죠. 근데 아까 이동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걸 이제 인용하면은 이제 동전이 동시에 앞면과 뒷면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앞면과 뒷면이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과연 사건으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음, 공집합이를 이제 사건으로 볼 수 있을까? 음,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정의를 보면은 공집합 및 전체 집합 S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랑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C는 이제 전체 표본 공간에서 이제 원소 1, 3을 포함하고 있는 제외한 2, 4, 5, 6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어, 던졌던 의문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 공집합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근데 뭔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음, 위에서 공집합은 음, 그 동전을 던졌을 때 앞과 뒤가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그거 말고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음. 이 문제에서는 약간 구체적으로 246이랑 13 이 두 집합이니까 공집합이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건 2는 246. 근데 사건 2에 이름을 붙이면 짝수? 그리고 사건 F는 13. 여기에 이름을 붙이면 3의 약수?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그러면 사건 2를 다른 말로 하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 F는 3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그런데 이제 다른 사건을 생각해 보면 7이 나오는 사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7이 나오는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표본 공간에 속하지 않으면 공집합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표본 공간에 속하지 않는 사건이 있을 수도 어, 있다. 그렇게 하면 공집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좀 또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음. 동전 3개. 이번에는 어떤 분이 해보실까요? 요거는 동전을 3번 던져서 나오는 결과는 저희가 조금 그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 각자 뭐 연습장, 그 종이 같은 게 있으면 3번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몇 개가 있을지 한번 그려볼까요? 아, 음. 제가 한번 그냥 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한번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서 어떤 식으로, 어, 어, 바로 쓰죠. 네, 표본 공간부터 이제 네,
써주셨네요. 네, 아, 이렇게 총 이제 동전이 세 개가 있고 동전 하나당 앞면과 뒷면이 있으니까 이제 2의 3승으로 계산해서 총 8개의 표본점을 가지는 표본 공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8개의 표본 공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정확히 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 둘, 음, 셋 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사건 2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면,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뒷면만 나오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가 음, 한 면씩 나오고 그다음에 또 두 면씩 나오기 때문에 혹은 모두 세 면이 나오기 때문에 사건 F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본점의 개수는 7개고 이제 사건 2의 표본점의 개수는 총 이제 3개가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또 네, 하실 하실 말씀. 말씀. 음. 근데 이거를 지금 어 저희가 8가지가 나왔잖아요. 동전 3개를 던져갖고 그럼 동전 4개도 해볼까요? 그럼 동전 그럼 제가 하나요? 일단은 다른 분들께 저희가 동전 4개를 던지면, 결과가 몇 개가 이제 표본 공간에 몇 개가 나올지 일단은 예상을 해볼까요? 다 적어보기 전에. 지금은 8개였는데, 만약에 동전이 4개라면, 16개 나올 것 같습니다. 16개 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16개를 적어봐야 되는데, 그, 어, 사실 이 경우의 수를 셀 때, 빠지지 않고, 개수가 틀리지 않고, 이거를, 적을 수 있는 그 나름의 본인만의 어떤 범주화시키는 그 체계적으로 적는 그게 저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적을 때 16개를 빠뜨리지 않고, 어, 그 13개가 아니고 14개가 아니고 16개가 나오도록 잘 적어봐야 되는데, 그걸 한번 적어볼까요, 저희가? 각자? 음, 그, 이렇게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어봅시다. 음, 혹시 방금 적어 주신 거 다시 여기 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적으셔야 되나요? 뒤로 가는 거 혹시 되시나 싶어가지고 음. 적어 주신 거 있죠. 그거가 안 되시면 안 적으셔도 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생각난 게 이제 2의 3승에서 2의 4승으로 되는 거였는데 음, 결국에는 아까 적어주신 거가 앞뒤, 어, 앞 이렇게 세 가지씩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다가 음, 맨 뒤에 앞을 하나씩 다 추가하고 그렇게 음, 하면 이제 8개가 될 거고 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맨 뒤에 뒤를 다 추가하는 식으로 하면 음, 정확히 그게 16가지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음. 그래서 혹시 그 텍스트가 좋은 있으면 그렇게 한번 바로 방법입니다. 적을까 네. 생각. 그러면 어, 저도 아까 그걸 다시 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 타이핑을 어떻게?
음. 아, 여기다가 그거 이게 그러면 추가한 것도 한번 색깔을 다르게 적을 수 있으면 여기 뒤에다가 이제 O를 다 추가하고 X를 다 추가해서 두 줄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아,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그냥 그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봤는데, 네네네. 각자 다 또 네, 다른 위치에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에. 그러니까, 네. 어,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쓰시는 방법도 좋은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앞이라고 하고 이걸 뒤로 하고 하면은 이건 동전이 하나였을 음. 때죠. 동전이 만약에 두 개가 아, 아, 이렇게 아. 하고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앞이라고 하고 이 뒤에 있는 거를 밑에 있는 거를 이제 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음. 이것도 앞이고 이것도 뒤고 이것도 앞이고 이것도 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세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황희상 이걸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수영도 그리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동주 선생님 지금은 위에 거에 다 뒤에 X를 붙인 거죠. 그러면 윗줄에는 뒤에 만약에 5를 붙인다고 하면 딱 16개. 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어, 그 이제 앞면의 개수를 정해놓고 앞면 여기다가 이제 앞면이 4개 나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앞면이 3개 나오는 거는 뒷면이 하나니까 X의 자리를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X의 자리를 움직여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는 나름대로 지금 음, 두 개짜리가 6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두 개짜리가 그 다음에 앞면이 하나인 거는 앞면이 하나니까 또 앞면의 위치를 동그라미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면이 없는 거 그렇게 해서 앞면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적는 방법을 또 저는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그 지금 다양한 방법이 나오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다른 방법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른 방법은 아니고요. 네. 그 최경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방법을 저도 음, 이렇게 처음에 쌓아 나갈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 같거든요. 네, 음, 그 방식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음. 근데 여기서 O가 두 개인 경우랑 X가 두 개인 경우에는 저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혹시 어, 네, 그럴 때도 조금 더 뭔가 아, 주실 팁이 지금 있으실까요? 네. 요 경우 얘기하는 요 경우. 네, 맞아요. 요 경우는 이제 제가 또 생각하기 좋아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화살표를 이렇게 이제 두 자리를 선택하는 이게 결국은 네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방법인데요. 요 두 번째 화살표를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자리를 골라주면, 어, 첫 번째가 고정되어 있고, 두 번째 화살표가 두 번째 자리, 첫 번째가 고정되어 있고, 두 번째 화살표가 세 번째 자리, 이번에는 두 번째 화살표가 네 번째 자리.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화살표를 두 번째 자리로 이동시켜 갖고, 어, 이 두 번째 화살표만 또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그렇게 해서 이제 손가락으로 해갖고, 첫 번째를 고정시키고, 두 번째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다 했으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두 번째 자리로 이동해서 두 번째가 이동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게 좀 이제, 어, 막 요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두 개 선택하는 것 중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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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다음에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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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뭐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하는 아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방법인데 어 이렇게 할 수도 저는 또 이런 방법을 좋아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어, 또 다른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이게 한꺼번에 안 지워지고 그러면 다음 예제로 한번 가볼까요? 음, 또 한 분이 나서셔서 어, 문제도 설명해 주시고 음,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그, 이게 좀 주사위가 이제 눈이 이제 6개가 있는 게 2개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표본 공간은 총 이제 36개의 조합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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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대충 이제 X가 첫 번째 주사위고 Y가 두 번째 주사위 눈이라면 이제 X와 Y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본 공간 S를 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에 더 있는 서브 넘버가 이제 주사위의 눈의 합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2에 이렇게 되어 있는 서브 2면은 지금 적고 계신 저희가 안 보이세요? 저는 새로 적는 건 안 보입니다. 36까지만 보이고 나왔습니다. 아, 네. 네. 이게 작성 중엔 안 보이는구나. 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1이고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이 1인 것밖에 이제 사건 이 2에 이 이거의 그 조합 이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합이. 그리고 어, 이 3 같은 경우에는 음,
1과 2, 그리고 2와 1.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많아가지고, 지금 다 설명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눈과 두 번째 눈의 합이 음, 여기에 있는 서브 넘버가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써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써는 거는 어차피 다 수작업이니까 다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것만으로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가 주사위 던지는 거는 되게 그, 또 이렇게 테이블을 그려갖고 이렇게, 아이고, 겹쳐. 다른 데다 그려보겠습니다. 응. 지금 주사위가 만약에 3개면 3차원이 될 텐데, 저희 2개니까 이렇게 2차원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그려갖고 저희가 또 설명을 하지 않나요? 또 뭔가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 두 주사위 눈의 수의 합이 어떤 수가 뭐 5가 된다, 4가 된다, 테이블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장 작은 숫끼리 더하는 숫자가 2고, 음, 가장 큰 숫끼리 더한 숫자가 10이고, 맞아요. 여기 그러면 사이는, 요 자리와 네, 1,1, 네, 요 자리 6,6 6개, 여기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범위 안에 음, 결과값이 있을 텐데, 음, 그 결과값의 분포가 1이라는 숫자가 있다 보니까 음, 한 칸 간격으로 쭉 채워질 것 같아서 그냥 2에서 10위까지를 세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3차원이 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이거를 저는 이거 3차원은 안 쓰는 해봤는데, 방법은 모르겠어요. 어, 일단 2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주사위 3개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차원에서 아직 더 이제 고영아 선생님께서 그 1,1, 6,6 그래서 2부터 12까지 합이 그렇게 분포될 수 있다고 하고 이제 뭔가 간격이 1인 거를 이용해서 그 분포되는 방식의 규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더 진행해 주실 분? 아, 네. 지금 표를 다 그리셨는데, 네. 여기서 그냥 선 몇 개만 그리면은 네.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음흠. 음.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2의 12는 6과 6밖에 없으니까 음.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2의 11은 5와 6, 6과 5의 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2의 2부터 2의 12까지 각 사선에 대응시켜가지고 이 각각의 네모칸 하나하나가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이어진 네모칸들의 집합이 이제 이 하나의 이 사건의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숫자와 옆에 있는 숫자의 합이 곧 그 2의 서브 넘버가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여기서 네. 더 어, 떠오르는 이야기나 어, 또 뭔가 더 내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그러면 여기가 제가 또 오늘 띄우면 어, 이 자리? 이 자리는 그러면 2,3, 그리고 이 자리는 3,2, 요렇다는 거죠. 황희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네네. 네, 4,1, 1,4. 여기가 1,4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런 식의 움직임들 간에 어떤 또 저희가 할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 바깥에 있는 얘기인가요, 혹시 그 얘기가? 아니, 그냥 이제 숫자들 간의 어떤, 음, 음, 이렇게 선을 네. 그어주셔서 저희가, 맞아. 황희 대각선, 선생님 대각선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조영환 선생님 말씀 계속. 대각선 선을 그어주신 덕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의 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대각선이 가장 긴 게, 어, 그 표본점의 개수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또 하실 말씀?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희 오늘 레코드를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오늘은 레코드를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거를 어, 중지, 녹화,